정부 및 언론들은 현재 청년들이 문제다라는 책임 귀인 프레이밍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단순히 청년들의 문제라고 봐야 할까요? 2025년 3월 청년 50만 4천 명이 쉬었음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실업은 구직 의사가 전제되지만 이들은 구직 자체를 멈춘 상태입니다. 왜 지금 이 주제가 중요한지 묻는다면 노동시장 참여가 끊기는 순간부터 사회적 비용이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숫자로 정리하면 단순합니다. 신입 월급은 2015년에도 180만 원 수준이었고 2025년에도 구인 공고 현장에서는 180만 200만 원대가 흔합니다. 반면 원룸 월세가 4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뛰고 식비와 교통비도 함께 올라 월급이 올랐다는 체감이 사라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일해도 저축이 어렵다는 경험이 확산됩니다. 여기에 채용 공고에 불투명성이 겹칩니다. 급여는 협의, 업무는 기타 업무. 계약은 단기 반복으로 제시되면서 청년은 입사 전 실수령과 업무 범위를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은 신뢰를 떨어뜨리고 결국 회사도 정부도 나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키웁니다. 해외에서는 청년 이탈을 노동 공급 위기, 생산성 문제로 보려는 시각이 강한 반면 국내 담론은 개인의 태도 문제로 돌리거나 단기 지원금 확대에 머무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핵심은 생존 가능한 임금과 현실 임금의 간극입니다. 생존 가능한 임금이 월 300만 원이 최소 기준이라면 현재 평균 급여인 월 200만 원은 3분의 2 수준입니다. 중소기업이 임금을 올리고 싶어도 수익성이 받쳐주지 않는 산업구조도 함께 봐야 합니다. 납품 단가, 임대료, 금융비용, 생산성 격차가 누적되면 임금 인상 여력은 줄어듭니다. 따라서 기억해야 할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쉬었음은 개인의 게으름이라는 해석만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실질 임금과 생활비의 괴리가 핵심 조건입니다. 둘째, 불투명한 채용 정보는 공중 신뢰를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정부 커뮤니케이션의 설득력을 떨어뜨립니다. 셋째, 해법은 단기 현금 지원의 확대만이 아니라 일하는 청년의 임금 격차를 메우는 임금 보전제와 중소기업 수익성 개선을 함께 묶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지금 필요한 방향은 일하지 않는 상태를 관리하는 정책이 아니라 일하는 선택이 유지되는 조건을 만드는 정책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책임을 개인에게 먼저 묻겠습니까? 구조를 먼저 고치겠습니까?